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권 유린과 횡령 등 비리 의혹으로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든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부터 거론됐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단체일수록 훨씬 더 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훨씬 더 그 심각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원 사태에 대한 미흡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사회의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이랄까, 검찰 조직부터 해가지고 이런 벽을 뚫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고.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돈을 불투명하게 쓰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투명성은 의무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관행이라든지 혹은 우리 내부의 문제는 늘 그래왔다라는 식으로 덮어지면 이건 문제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결코 작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잘못에 대한 탐사 보도가 교회를 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탐사 보도에 가톨릭들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쇄신을 위한 예언적인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가톨릭 교회가 근본에서부터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고. 정준교 의원님.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TV 토론 시사톡톡 시간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방송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겨울인 요즘 상주에서는 딸기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상주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낙규 기자가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딸기향이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 1.2m 높이의 묘판에서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벌들이 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며 왕성한 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 상주 딸기는 GAP, 즉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정식 때 햇빛이 부족한 데다 병해가 들어 출하 시기가 평년보다 열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후가 좋아 작황은 기대보다 좋습니다. 명실 상주 딸기는 선별과 포장 작업을 거쳐 경기도 안성 청과사업단과 밀양 농산물 유통센터로 전량 출하됩니다. 출하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16,000원에서 17,000원 선. 설 명절 이전치고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평상 온도에 두어도 보통 4일, 5일씩 가서 두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경도와 당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지 않으나. 외국에서도 맛이 좋기로 호평을 받으면서 명실 상주 딸기는 내년에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판로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내년 초에 나갈 계획이고 점점 베트남과 태국도 향후 나갈 계획으로. 상주 지역 40여 농가에서 400여 톤이 생산되는 명실 상주 딸기는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은 공기 흐름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5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등 4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의성군 단북면에 있는 한 돈사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돈사 내부 1000여 제곱미터와 돼지 10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자유한국당이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에서 공개 오디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조강 특위는 대구, 경북을 포함한 보수 강세 지역 10여 곳의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 오는 10일부터 12일쯤 실시간 중계하는 공개 오디션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2~3명으로 압축한 뒤 지역별 토론회를 열어서 책임 당원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이 평가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에서는 수성갑과 동구갑, 경산 등 대구 6곳, 경북 2곳에서 새 당협위원장을 뽑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새해 첫 부분일식 공개 관측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과학관은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보다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야외에서 참가자들이 천체 망원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맨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태양 관측용 필름도 제공합니다. 행사 후에는 일식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천체 투영관 무료 관람권도 선착순으로 나눠줍니다. 내일 태양이 달에 최대로 가려지는 시각은 오전 9시 25분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수비수 박병현과 송기웅, 골키퍼 이준희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 대구FC 유니폼을 입었던 박병현은 23경기를 뛰며 탄탄한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선보여 올 시즌 완전 영입했습니다. 경남FC 출신 골키퍼 이준희와 17살 이하 대표팀 등으로 활약한 송기웅도 팀 수비 라인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명의 선수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대구FC의 남해 전지 훈련에 합류해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주시 간포에 있는 간포고등학교가 국제통상 마이스터고로 전환됩니다. 이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통상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 국제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내년 3월 경주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과 세학급을 편성하고 신입생은 어학 능력이 우수한 다문화 학생과 공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중심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29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해수면 높이가 연평균 2.95mm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역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3.70mm, 남해안 2.41mm, 서해안 2.07mm 순이며 대구와 경북 지역 상승률은 울릉도가 5.67mm, 포항이 4.47mm로 나타났습니다.